먼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 관련된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EC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법원 측에서는 리플 측의 2022년, 2023년 당시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 대상 XRP 토큰의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한 것인데 SEC 측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당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었죠.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리플 측이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근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SEC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들 자체가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소송이 또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가 4년이나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는 법원에서 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과 SEC 측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 SEC 측의 요청을 기각을 하게 되면은 실상 리플 측에게 한 번 더 승점을 적립을 하면서 확실한 리플이 우위로 가져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SEC 측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면은 소송 자체가 지루하게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서 확실히 가져올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은 해당 서류들을 제출을 한다고 해서 리플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점이고 과연 여기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면서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으로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SEC가 XRP 토큰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현재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XRP ETF에 대한 현물 ETF 승인 자체가 어렵고 XRP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2024년 미국 대선 판도에 따라 다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SEC 측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퇴임을 하고 위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시나리오에서 여기서 리플이 각광을 받으면서 XRP ETF가 승인이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SEC를 살펴봤을 때 이미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3년 11월 당시 SEC가 크라켄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에 대한 소송을 걸었을 때 총 19개의 증권형 코인을 열거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서 XRP 토큰이 쏙 빠져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SEC가 미등록 증권 코인들을 주장할 때 XRP 토큰이 항상 껴 있었는데 지난 7월 당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승리를 한 이후에 미국 SEC도 더 이상 XRP 토큰 자체를 증권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기관 판매에 대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도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할 근거 자체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미국 SEC 측에서도 XRP 토큰에 대해서 비증권성을 현재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SEC 측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올해 안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신암호화폐 정책을 고수하는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규제 명확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벌써부터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 자체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브라이언 브룩스 같은 경우는 전 코인베이스 임원이었던 데다가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 측의 청장 대행까지도 수행했을 정도로 경력 자체가 화려한데요. 사실상 코인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SEC 측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해당 브룩스가 OCC 청장 대행 당시에 미국 SEC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SEC의 소송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불안감 자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던 부분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SEC 측과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서 XRP 토큰이 합법적으로 다시 한번 거래 재개에 성공을 하게 된다. 관련 전망을 남기기도 했을 만큼 현재 리플
리플의 우호적인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룩스가 SEC 측의 차기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이에 따른 XRP ETF도 빠르게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XRP 토큰의 강력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하셨거나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고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작하시기 전에요. 먼저 소액으로서 공부를 하고 나서 비중 조절도 한번 연습해보시고 목표가 설정해보는 능력도 기르시고 차트상의 기술적인 패턴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시고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면서 배워야지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사람들이 리플 좋다고 하니까 도지코인 좋다고 하니까 나는 장기 투자니까 하다가 물리면은 평생 가져가면서 묻어두지 뭐 이런 식의 정확한 배움도 없이 시작하시는 투자는요. 분명히 엄청난 후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평생토록 모아놓은 자금, 이렇게 소중한 투자금 같은 경우는 적게는 수개월이고 많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모아놓은 자금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거 좋다는 둥, 이걸로 돈 벌었다는 둥, 그러니까 코인 한번 해봐라라든지 이런 말들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뛰어들면요. 반드시 쪽박 차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일 때 처음부터 은행 예적금을 들어가시고 거기서 남고 남은 돈 중에서 진짜 소액 10만원 그리고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소액으로만 우선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 실력이 커졌을 때 비중 조절하면서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정보화 시대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다. 이런 시대에서 과연 장점이 무엇인가요? 조금만 노력해보고 공부해보면요. 그 분야에서 노력한 사람들의 노하우, 한마디로 경험치를 돈으로 환산해봤을 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정말 쉽게 공부가 가능한 좋은 시대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는데 돈 드나요? 돈 안 들죠? 한마디로 공짜로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멘토 이런 전문가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방법도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리플이나 도지, 비트코인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밖에 모르고 항상 비중 조절하고 안전하게 업비트로만 현물로서 원칙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사람의 노하우를 하나씩 내 것으로 습득을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르신다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도움받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고위험, 고리스크의 위험성이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조심하시고 피해야 마땅합니다.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니다. 정말로 자기 합리화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정작 내가 확실한 손절 타이밍에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결국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대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매수를 못하시게 되면은 이게 정신 차리고 나면은 수십 % 마이너스 나오는 거요. 이거 코인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통해서 항상 강조드려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예전 불장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간다. 소송 끝나면 올라간다.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무지성 장기 투자로서 도박처럼 그냥 투기하듯이 읽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은요. 쉬운 것들이 절대 없습니다. 가끔씩 댓글이나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저는 리플 묻어뒀다가 2,000원, 3,000원 오면 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2,000원, 3,000원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잡고 계신 분들 이거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잡아놓은 과연 그 목표가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합당한 목표가인지 한 번쯤은 전체적인 시장, 과거 차트 패턴, 전고점이 어느 지점인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반드시 공부하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가짐이요. 절대로 내 계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하다가 그 코인 상승하면 그때 살걸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 다 올라가면은 고점에서 갑자기 추격 매수 때려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하락할 타이밍에 매수를 했으니까 내가 손실을 보고 하락하고 있는 건데 괜히 매수 타점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때 팔걸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자체가 증폭이 돼버리면서 결국에는 본전 찾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 그리고 허황된 욕심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결국에는 깡통 계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에 대해서 관리조차 할 줄 모르시고 기본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조금만 올라도 추격 매수 올라타기 바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수를 안 한 것이 0이라고 했을 때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손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대로 예수금을 보유만 해도 본전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잘못된 매매로서 손실을 본 것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타점도 아니고 리스크를 끌어안고 매매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기다렸다가 수익을 봤을 때를 플러스 1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0, 0, 그리고 플러스 10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반타작 중간은 갑니다. 하물며 내가 정확히 원하는 RSI 지표 밤에도 저점권에서 매수하셔라. 충분히 하락하고 떨어져가지고 바닥 지켜주고 반등 조금 줬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지표 정도만 보시면서 따라가도 플러스 10 계좌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속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10명 중에 8명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사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봐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못 올라타면은 더 이상 안 내려올까봐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매매 방식 때문에 항상 후회만 쌓아가는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리플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그리고 돌아다니는 은어 중에 리또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플에 또 한 번 속았다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또 하락하더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또속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격하게 공감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리플에 속은 건지 아니면 내가 속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리플을 저점에 매수해서 급등이 나오는 단기 고점 타이밍에 매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10의 경우의 수를 선택을 했을 거고 반면에 리플이 타점이 아니고 더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는 0의 경우의 수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해도 중간인 자리에 예수금을 확보하고 현금 비중 챙기면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리플 잠깐 상승했다고 고점을 따라다니는 누군가는요 분명히 마이너스 10의 경우의 수를 선택하고 리또속이라는 잘못된 투자 습관으로 인한 후회 자체가 중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현금 비중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그냥 파란 계좌 쳐다만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나날들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투자 습관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회의 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투자 습관이요. 한 번에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바꿔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겠다. 이런 의지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바꿔 나가시면서 반드시 수익 보시면서 이 투자 시장에서 웃는 투자를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간절하게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은 것들, 목표가 설정이나 차트 보는 방법들 실시간으로서 공지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이 있어요. 댓글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짝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혜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